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권 경쟁, 그거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봤는데요. 그런데요, 이 상황이요, 경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미치고 있습니다. 갑자기요. 다른 정당 상황이 다른 정당에 파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세균, 이준석 겨냥 장유유서를 언급하자 여당 내부에서도 어쩌다 꼰대 정당 됐나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거 제목이 좀 복잡해요.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꼽히시는 분이 제1야당의 당권 후보 중에 한 명과 관련해서 장유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당 내부에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뭐가 좀 복잡하게 가죠, 지금요. 여기 보면은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뭐 예의가 나와 있어요. 뭐 장유유서 없애는 게 뭐 공정이다. 뭐 여기 해명도 좀 있는데요. 우선요. 정세균 전 총리의 발언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국민들 관심도 집중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정당이 상당히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고민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대선 관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경륜이 없이 이게 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그 영국에 예. 밀리밴드라고 하는 39세짜리 그 당대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그 당이 정권을 잡는데 실패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 대표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돼서 그렇죠. 장유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자, 저런 얘기를 하면서 살짝 중간에 있죠. 장유유서. 이게 이 대목이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자 정세균 전 총리가 논란이 되니까 해명을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도전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거 곡해하면 안 됩니다. 제 뜻이 그거 아니에요. 뭐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거 아니고요. 도전을 높이 평가하려고 제가 쓴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더 있는데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 장유유서 표현에 이준석, 그걸 없애는 게 공정입니다. 이렇게 또 받아쳤습니다. 또.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리고요, 다음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약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유유서 얘기 있죠? 여기 아래로 갑니다. 박용진 의원, 이분도 대선 도전 지금 하고 계시죠? 40대 기술원 정당이 어쩌다가 장유유서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갔네요, 지금. 김남국 의원, 청년에게 닫힌 꼰대 정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제살 깎아먹기요 이준석 띄워주기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약간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 아까 도전 자체를 높이 평가했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또 해명이 좀 나왔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 하기 전에요. 관련 만평도 오늘 하나 있더군요. 준비했습니다. 이 뭐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근데 뭔가 좀 바꿔놨습니다. 민주서당이라고 돼 있어요. 민주서당. 민주 서자만 빼면 당이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막 앉아 있어요. 여기 보면 장유유서가 있느니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스포츠카를 타고 한 바퀴 휙 돌고 가죠. 최근에 스포츠카 그 얘기인가 봅니다. 국민의힘 돼 있고 뭐 이준석 돌풍. 그 옆에서 초선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옆에 중진들은 역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누군가 당이 사라질 수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얘기죠? 이 얘기는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되는 게 우리로서는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원심력이 작동해서 더군다나 또 밖에 윤석열 포스트를 해서 사실은 불안불안한 상태인데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간데 온데 없이 가뭇 없이 또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잘하세요. 박수현 전 대변인. 예.
야당의 제1야당의 당권 경쟁이 민주당에 충격을 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예. 이 그림, 이 만평 동의하십니까 지금? 동의합니다. 이준석 돌풍,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의 어떤 주목, 예. 이 현상을 놓고 제가 방송에 나가서 계속 강조했던 이야기가 예.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시작된 이 정당 정치의 변화가 민주당의 더 변화를 이끌고 그래서 한국 정당 정치 변화의 날개짓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제가 논평을 계속 했거든요. 예. 민주당에 저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왜 우리 정세균 전 총리님 장유유서만 크게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요. 아니 그래서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세균 총리님의 우선 첫째 저 발언은 예. 민주당과 동일시해서 보는 것은 무리다. 개인의 의견인 거죠.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개인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제가 어제 라디오 방송 내용을 실시간으로 다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정세균 총리님답게 예. 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준석 돌풍 또 신예의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이 매우 의미 높이 평가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장유유서 같은 당의 질서도 말씀하시고 균형 있게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들어도 장유유서 쪽에 살짝 방점이 조금 있지 않았나. 사실은 그런 표현들이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이 언론의 장유유서 이거 대서특필 되겠는데. 역시 근데 그렇게 나왔군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세균 총리의 저 장유유서를 구상유치와 같은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정세균 총리께서도 이제 막 그 후발주자로서 당내 경선 주자들 쫓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예. 막 주목도 높은 발언도 하셔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제 발언은 균형 있게 잘 하셨지만 약간 무리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것은 민주당 전체 의견과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민의힘의 이런 변화가 민주당 내부의 긴장과 변화를 같이 이끌고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선순환의 효과를 지금 현재까지 내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 아까 앵커께서도 보고서 말씀도 하셨지만 예. 정말 신랄한 자기 비판 보고서를 지금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변화 아니겠습니까? 예. 또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민주당의 이 변화도 또 미적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의 정당 정치 발전을 이끄는 큰 어떤 성공이 되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영학 고문님. 네. 방금 전에 영상으로 들어봤는데 뭐 당이 사라질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한 당은 국민의힘을 뜻하는 걸로 들렸어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젊은 세력이 당을 장악하면 그 중진들이 예. 서로 이제 원심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해체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당이 새로운 주역들이 이제 나와서 특히 이제 젊은 세대가 왔을 때는 제3지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할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당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정세균 전 총리의 이 장유유서 얘기 오늘 박수현 대변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 진짜로 잘못하신 것 같네요.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500회 아주 기념비적인 출연을 지금 하고 계신데. 박수현 전 대변인 네. 방송 출연이요? 그럼요.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의 저 굉장히 찐 팬인데 예. 이 정도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정세균 총리가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지금은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고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부분들이 어떤 변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춰선 인물이 나왔다는 자체가 예. 지금 여당에는 큰 짐이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 불안감들이 당이 없어진다, 장유유선이 이런 얘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한 가지 질문만 여당에게 하겠습니다. 예. 장유유서 얘기를 하고 이르려면 왜 선거법 개정을 해서 18세에게 국민 투표권을 줬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픈 질문을 또 톡 던지시네요. 왜 장유유서 얘기하면서 왜 선거권을 낮췄어요? 연령은 이 질문을 하신 거네요 지금. 다음은 역시 이제 민주당과 관련돼 있는데요. 민주당이 자체 보고서를 냈습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고서에 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냉철하게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굉장히 좀 아픈 대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 어제 의원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언론에 알려지죠. 이렇게. 민주당은 겉과 속이 다른
무능한 40, 50 중년남이다.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싸웁니다. 누구 보고 당신은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이거 싸움 납니다 지금요. 근데 보고서에 민주당을 사람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많아요. 일단 겉과 속이 다르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내로남불. 무능하다. 그리고 이쪽은요. 중년. 그러니까 젊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이 흐름으로 봐서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지금요. 자,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국민 이미지 심층 조사 보고서가 어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심층 조사를 한 건데요. 위선, 내로남불, 무능력 등 이런 게 많이 떠올랐답니다. 근데 1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그때는 등대, 촛불 뭐 이런 답변이 많았답니다. 1년 사이에 바뀐 거죠. 그 사이에 재보궐선거가 있었네요. 반면에 국민의힘 과거에는 저질 이런 답변이 많았대요. 저질. 근데 요즘엔 뭐 리빌딩 뭔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 뭐 이런 이미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성추문 내로남불 무능한 중령남 여당 이미지 추락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럼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이 뭔가 민심을 좀 잘 들어보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좀 했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무거운 질책을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인사. 자, 최순실 정유라 사건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최선을 다해 비난했고 또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사태를 두고는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고 하면서 같은 비교 대상에 놓지도 말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려고 그랬던 민주당이 왜 우리 편에 칼이 들어왔을 때 민주당이 보인 내로남불 태도 이런까지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다 공유해서 제가 조대진 변호사.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인화,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그 정당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 겉과 속이 다른 무능 그리고 뭐 중년 남성의 이미지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지금요. 전체 조사 결과 그렇습니다. 여당 이미지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일단 뭐 반성하라는 취지의 그 조사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안 좋은 말은 솔직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위선, 뭐 내로남불, 무능력,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들이 되게 강해졌는데 이런 평가들이 정말로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촛불 정권으로 대변되는 이 정권이 창출됐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그 정권을 유지해 오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위선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국민들은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지 않으면 다음번 정권은 다시는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되게 엄중한 경고의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40, 50대 중년남이 지금 그 민주당의 그 주요 지지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40, 50대들이 뭐 지금 제일 활동할 나이기도 하고 어떤 비판에 있어서도 논리적 반박을 잘하는 그런 이미지로 지금 굳혀 있는데 이런 논리적 반박보다는 잘못한 게 있으면 진지한 반성과 이렇게 참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민주당에 대한 그 부정적인 평가는 더 올라가거나 오히려 더 위기 속으로 좌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대진 변호사가 뭐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반영돼 있군요. 여기 이 기사의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민주당을 의인화, 사람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어떤 이미지인지. 근데 이 표현이 이 기사가 이렇게 썼어요.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 그걸 소개하다가 의인화하니까 결과는 훨씬 더 처참하다고 썼습니다. 여기다가. 보겠습니다.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아까 제목에는 없었네요. 아까 제목에는 뭐 겉과 속 이런 것만 있었는데 그 앞에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박수현 전 대변인. 예. 말만 잘한다. 그러니까 아까 조대진 변호사가 한 말 중에 요리조리 피해간다. 이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의인화한 결과 예. 독단적이고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 50대. 꼭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왜 또 그렇게 또 거기다 비유를 하십니까? 아니 정말 예. 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아. 정말 이게 저희 모습이고 우리 민주당의 모습이구나 하는 부끄러움을 정말 느낍니다. 아마 이런 보고서를 솔직하게 내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노력이 예.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용기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이런 생각을 보고서를 합니다. 만들어서 공개한다는 것도. 예, 정말 보고서 저 다 봤는데 참담하고 누가 볼까 두려운 내용들이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러나 용기 있게 공개를 했고 이것이 새로운 출발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예. 하는 것은 뭐냐면 1년 후에 또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희망으로 하기에 해석을 해야 따라서는 한다고 달라질 수 생각합니다.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국민이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은 마지막에 가장 현명하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혁을 하되 국민과 한 발짝 앞서 나가려고 하지 마라. 국민보다 가치가 돼 반 걸음만 앞서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많은 어떤 개혁 정치인이고 예. 그런 위대한 정치인 김대중 대통령께서 왜 결론으로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만 옳다. 우리가 가는 길이 국민보다 옳다라고 하는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대 개혁 담론에 정말 갇혀서 예. 국민이 따라오지 못하고 국민과 같이 가는 이런 페이스를 맞추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간 길은 없는지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성을 시작으로 해서 예. 민주당이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예. 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막 그 죄송스럽고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고서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 이미지도 담겨 있어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뒷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이미지는 점차 긍정적으로 약간 변한 모습이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국민의힘을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죠. 거기에 뭐 보수 빨간색.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립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전히 이런 거 남아 있어요. 부패 비리, 친일, 토착외구 뭐 이런 게 떠오르시는 분도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박근혜 뭐 이런 표현도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역시 국민의힘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의인화라면 어떤 모습일까? 이미지가 다 적혀 있는데 이거 역시 매섭네요. 표현이. 돈과 권력을 중시하며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있는 50대 후반에서 70대 꼰대 남성. 돈 권력 좋아하는 꼰대 남성이네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김명희 교수. 네. 이런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답니다. 조사 내용들이 정말 처참한데요. 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자료를.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시절에 정말 정당이 어떻게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비호감에 관련된 보고서 등을 보면서 정말 처참했던 얘기들이 이미 수차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 총선의 참패, 비대위, 4.7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도 리빌딩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사람으로 의인화된 내용 속에서 돈과 권력을 중시하는 엘리트 정당의 모습. 예.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누적된 보수 정당의 하나의 정형화된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을 규정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법조인, 성공한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예.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나이대로는 50대에서 70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제 중장년층을 얘기하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지금 조금 전에 보고 있었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의 변화처럼 20대, 30대의 지지를 받기 위한 그리고 그런 변화의 흐름들이 있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하고 있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시절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위시로 한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공감 능력을 더 키워가기 위한 정당의 변화 모습들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 씻어내고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 변화를 위한 긍정적인 경쟁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두 정당의 의나 사람으로 비유한 표현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뭐 다른 내용이 있는데 젊진 않네요. 어떤 정당도 젊게 표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서 기사로 좀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